근데 저 또한 비즈니스가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에 연결이었어요. 제가 제 아이덴티티가 없고 제 컨텐츠가 없으니까 대표님들한테 질문하고 대표님들하고 관계 형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표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양쪽 대표님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연결을 했으니까 그 자리 이외에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도 원칙이 생긴 거예요. 사업에 대한. 자본이 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조직이나 어떤 공장이나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내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온라인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착안을 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연결이라는 거가 연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결이라는 이 키워드로 1장에서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책에서 보시는 걸로. 두 번째 이제 플래그십인데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모르면 안 되는데. 여기 다 FC잖아요. 네. 여기는 패션5라고 하고요. 제가 12년 단골집이에요. 근데 지금 가도 처지는 느낌 안 들어요.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왜냐하면 플래그십이니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사진을 좀 다시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포토그래퍼를 데리고 갔어요. 포토그래퍼는 이렇게 찍더라고요. 네. 이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뭐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찍는 거고 아티스트들은 진짜 아트하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없는 시각으로 찍어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고 이 책 뒷면에 코스를 다 넣어놨어요. 트립 지도를, 인사이트 비즈니스 트립을 다 넣어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돌면서 보시면 이제 되게 좋을 건데 가서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아까 제가 찍은 각도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5는 딱 들어가면 패션5니까 열정 5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보통 브랜드의 제목이 함축된 의미를 다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면 이곳을 둘러보시면서 패션5니까 열정 5가지 찾아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고 이제 저는 2층에 가서 앉아 있어요. 막 돌아다니죠. 힌트가 보이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네. 들어가면 벽면에 써 있어요. 1번 카페, 2번 베이커리, 파티쉐, 그리고 초콜릿. 근데 아무리 찾아도 5번은 없어요. 눈길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길 가야 되겠죠. 저도 이거 찾느라고 처음으로 SPC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고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생한다는 의미도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2년 전에는 고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뭔가 중간에 바뀐 듯한?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12년 단골이잖아요. 네, 항상 그 변화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다 찾으시면 이제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945년도 상미당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한 75세?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눈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베이커리에서 하나만 해서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보면 본인들이 만든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 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는 가맹점으로 하고 파리크라상은 이제 직영점으로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 때는요. 삼립 샤니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에서 사 먹었거든요. 크림빵.
예, 대박난. 예. 근데 어느 순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법인을 이제 다시 만들고 도약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최근에는 쉑쉑버거까지. 네.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브랜드야. 그럼 이것만을 성장시켜서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 시장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올 거야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나가는 인구층들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도 입맛이 변해갈 거고 이 시장이 변해갈 거라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가져와서 메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키워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대단한 유통업체가 됐잖아요. 지금 사실 뭐 누가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으로는. 저는 해외 비즈니스 트립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SPC가 유통회사라는 걸. 그 전에 저도 소비자 관점이어가지고 베이커리 회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계열사가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밀가루도 많이 쓰고 버터도 많이 쓰고 식재료에 관련된 것들도 분리할 수 있지만 또 유통 구조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들도 파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까지도 본인이 밑그림을 다 그리고 하시는지에 대한 점검 할 때 여기 가서 제 책 펴서 딱 읽으시면 현장에서 저랑 같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또 다시 재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본인이 그 내년에는 내 비즈니스가 어떤 형태로 갈 거다라는 밑그림을 그리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밑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플래그십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 플래그십을 만들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플래그십의 버전업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플래그십은 하나를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서 선두에서 테스트베드로 쓰면서 이렇게 그 가맹점으로 나갈 것들을 다 구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션5 이후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그 뱅뱅 사거리 쪽에 있는 SPC 스퀘어 거기에 이제 직영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그 뒷골목까지 계속적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그곳에서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거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세 끼 판매를 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건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저녁에 와인을 넣어서 아침에 브런치로 시작해서 점심 저녁까지 완료하는 형태의 거를 만들었고 최근에 그 SPC 플레이어 만든 거 다 아시죠? 가보신 분 있으세요? SPC 플레이어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다녀오시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 플래그십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경험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해외에 갔을 때도 플래그십만 도는 코스로도 많이 도는데 우리나라도 절대 지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청담동 그 시내시티 이제 옛날 명인데 시내시티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일단은 우리 해피포인트라고 있잖아요. SPC에서 주신 거. 근데 그 포인트 차감 없이 스티커 사진도 찍고요. 인형도 뽑고요. 뭐 게임, 우리 옛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해외에서 손님이 오시면 거기를 모시고 가서 이제 앉힌 다음에 그분의 사진을 거기다 전송해서 라떼에다가 뽑아서 가지고 가요. 100% 감동받고 고객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출도 보냈어요. 유럽으로. 그 유럽 분들은 오히려 그런 신문물을 접해보시지 못하셨는지 감동이 더 극대화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연인끼리나 아니면 뭐 배우자나 네, 아니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플레이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으로 그 버전 3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래그십이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기법이나 기획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브랜드들은 그걸 하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고 어떤 게 잘했고 못했고 사실 우리 지적질은 엄청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남의 거를 가서 한번 보면 내 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투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역시 신선설렁탕이 만든 갤러리예요. 제가 이게 사진이 지금 앞장이 하나 날아가 버렸는데 한남동 쪽에 가면 흰색 건물이 쌍둥이 건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약간 학처럼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큐브 형태로 봤을 때 범상치 않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신선설렁탕이 만든 사옥인 거죠. 그런데 건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상업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업을 하세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하나는 이렇게 갤러리 공간으로 써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 신선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신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선의 스토리가 착 펼쳐져 있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지금 제가 왜 저기 일부러 저 들어가 있는 사진을 넣냐면 제가 없으면 이게 계단인지 몰라요. 제가 계단을 걸어서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찍은 거거든요. 상업 공간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가보면 이 학기 신선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나오는 흑로, 백로, 신선에 관련된 모든 스토리들을 다 조각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다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상업 공간으로 바꿔서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딱 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계단이 엄청난 면적이에요. 한남동에. 네. 근데 이 계단을 중앙에다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면적을 다 여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내려봤을 때 느낌도 좋지만 저 지하에서 위에 올라보면 그 하늘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이 대표님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그 입장료 안 받는 대신에 1,000원 이상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사옥도 지을 수 있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 지어놓은 사옥 중에 첫 번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나오는 사옥이 몇 개나 될까? 두 번째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문화 공간으로 열어놓은 곳은 또 몇 곳이나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세 번째는 제가 들어갈 때 입장료 대신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시를 봐서 좋지만 저는 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에 모시고 간 분만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기업인들 위주로. 근데 한남동 투어를 제가 지금 기업인 100여 명 넘게 모시고 한 4명이 넘지 않는 한도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가면 다들 반성하세요. 나 열심히 벌긴 벌었고 내가 브랜드가 더 큰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이런 건물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했나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옥에 대한 꿈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버신 대표님들한테 투자를 받으실 때 좋은 일을 권장할 때 모시고 가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써니힐이라는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신선설렁탕에서 그 스페이스 신선이라는 공간을 보고 나니까 그냥 써니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써니힐은 들어가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가 얼마일까요? 보통 얼마 할까요? 본부장님? 얼마 할까요? 이게 얼마면 드시겠어요? 4,000원이요? 티하고 파이하고 같이 해서 4,000원.
10,000원? 예. 무료예요. 이게 시식이에요. 써니힐은 제가 첫 경험은 도쿄에서 했어요. 도쿄에 갔는데 나무로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렇게 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무조건 자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메뉴판을 달라 했더니 메뉴판이 없대요. 그리고 일단 먹으라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식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시식을 할 수 있는 플래그십인 거죠. 물론 1층에 판매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로 선물용 박스로 판매를 하니까 무료 시식을 하고 그거를 사면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안 사가도 돼요. 그리고 권장하지 않아요. 자기네 브랜드의 제품을 제대로 시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죠. 아, 이 회사 대표님은 어떻게 된 대표님일까 궁금해서 바로 눈길이 갔으니까 이제 손길 갔겠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본사가 대만에 있더라고요. 근데 펑리스라는 우리 파인애플 들어간 과자 그 파이예요. 근데 거기서 대만에서도 이 과자는 써니힐 거는 3배 정도 해요. 보통 펑리스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경험을 하니까 우리 왜 마트 가면 시식하는데 막 과자 쪼개놓고 막 이렇게 한 입씩 먹잖아요. 그런 과자에 비해서 3배예요, 가격이. 근데 첫 시식을 이렇게 하니까 인식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회사는 파인애플 농장을 계약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안정적인 구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본사는 더 대단하더라고요. 본사는 그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이를 줄 때 아까 티랑 같이 줬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티. 그래서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티 브랜드하고 콜라보해서 이 티를 판매하는 매장에다가 이 파이를 지원해주고 같이 시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파이가 있고 티가 얘네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따뜻하게 마셨을 때 좋은 티 2잔이라 이 아이스로 마셨을 때 마시는 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 아, 이 티에 더 매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갈 때 대만이 좀 덥잖아요. 지금도 조금 뭐 이렇게 추운 편은 아니거든요. 나갈 때 이 아이스를 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시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거 들고 다니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이걸 홍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 티를. 얘네가 철저하게 따뜻한 걸로 다 줄 수 있었지만 따뜻한 거는 매장 안에서 에어컨 나오니까 같이 음미를 하고 그리고 따뜻한 거랑 같이 먹었을 때 또 파이 맛도 더 풍미가 살거든요. 그리고 갈 때는 네, 이거를 가지고 가게끔 해서 나를 홍보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식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SNS에 올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를 TBCF로 과자를 판매하는 기준 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CF 찍을 때 모델로 나가고 이 찍은 이 CF를 다시 또 가동을 했을 때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진짜 도쿄의 그 플래그십을 부동산을 하나 사서 그런 형태로 홍보하는 형태로 하면 가치도 더 올라가고 나쁘지 않겠다. 지금 같은 시국에는 사실은 광고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의 플랫폼 채널 자체가 완전히 이동했잖아요. SNS 쪽으로. 그러면 직접적인 소비자가 그걸 홍보하는 게 진정성이 있고 진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더 자세한 정보도 볼 수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즐기고 자기가 좋아서 신나서 홍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 브랜드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나가면 플래그십만 더 많이 돌아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국내랑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잖아요, 브랜드들이. 근데 자기네 그 아이덴티티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변화를 계속적으로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서 브랜드는 가치 있게 남겨두는. 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나왔는데 이 건물이 저는 사실은 이게 그 건물
뭐지? 부수기 전에 그런 상태의 건물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타일 같은 것도 다 떨어져 있고 앞에도 더 너저분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약간 빈티지스럽게 해서 이 빌딩 안에 들어간 브랜드들도 다 재생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건물 내려가면은 계단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그 매장의 트임이라든지 그 있는 상태에서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거에서 빈티지 있게 가는 형태가 많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인테리어를 볼 수도 있고 여기 안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D&D 디파트먼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일본에서 그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들만 플랫폼으로 연결한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만, 중국, 한국에 이렇게 지사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제가 2박 3일 동안 이야기해도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님이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쓰고 여행사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면서 그 전국에 있는 47개 현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여행을 다닐 때 쓰는 모든 그 무지에서 나오는 여행 용품의 모델을 하면서 자동차의 모델을 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어떻게 보면 제 꿈이기도 한데 이 대표님이 지금 20년간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그 유튜브 액티비티 비즈니스 그 책 천면에 제 작가 속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실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해서 번역 다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뭐 1시간 강의라서 그래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다가 이런 지금 쓰지 않는 것 같은 제품들이지만 이런 제품들을 전시해두고 이 제품을 현장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사랑방 형태로 커뮤니티를 실질 운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느 날 가보면 다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빚고 네.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SNS에서 이런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구성을 하니까 그냥 사라고 하면 비싸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거 실제 만들어 보면 1시간에 요만큼 짜거든요. 그럼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자기가 또 손때 묻혀서 만든 거니까 소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실제 가보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 이런 거 팔아도 돼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제품들 중고인데 새 가격에 판매를 해요. 근데 묘하게 잘 팔려요. 네, 왜냐하면 10대, 20대 눈에는 이게 외국인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기가 안 받고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가보시면 어이없어 하시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패키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 이거예요. 이 책이 47개 현에 대한 여행 책인데요. 이게 각각의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 책을 보면 모든 기획이 다 보여요. 네, 이거를 20년간 하셨는데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가서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대표님이 쓰신 책들도 번역서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매장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업가가 매장을 일으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뇌하고 액션하면서 피드백 받았던 것들이 고스란히 일기처럼 다 써져 있는데 그 일기를 다시 해석해서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에요. 여기 대표님도 제가 여기 행사 때 가가지고 바로 이제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행사 있는 날 갔는데 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대기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옆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통역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좀 쉬고 계셔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막 했죠. 제가 궁금한 거.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글로벌 진출을 했냐라고 막 얘기를 하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옆에 분이 사모님이셨더라고요. 나는 통역사인 줄 알고 잠깐 쉬라 그러면서 막 거품 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줄을 바꿔서 앉았죠. 사모님 쪽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가서 어머 죄송해요. 저예요?
이런 일에 버튼이 뭐가 잘못 눌러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관계를 맺고 가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봤던 매장인데 이 대표님이 직접 거기에 그 공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해서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어떠한 이런 관계성으로 해서 비즈니스 형성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제품으로 보는 건 소비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이템으로 봐야 이걸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꽂히면 주로 다 인터뷰를 뜨러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에 책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런 거 관련된 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비즈니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표님들이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 포인트들. 근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에 질문을 잘하면 해답을 빨리 얻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좀 징징거리면 또 연계된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징징거리는 거 제가 전문이라서 그런 것도 물어보실 일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공개 또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 쇼핑백을 안 만드세요. 그리고 집에서 남는 쇼핑백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자기네 D&D 디파트먼트라는 라벨만 붙여서 다시 쓰이게끔 하면서 두 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원래 만들었던 브랜드와 본인의 브랜드를. 그래서 요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같이 진행했던 미러리스트 체리스터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바로 적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트립을 많이 진행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는 되게 많이 얻어요. 누구나 깊이가 좀 다를 뿐이지 인사이트 많이 얻는데 중요한 건 자기 걸 적용을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그 해답이 빨리 안 찾아지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3년을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완성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그 재생하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것들을 잘 기획만 해도 연결고리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익숙한 새로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익숙한데 그걸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뜨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실 새롭고 본인이 창조해낼 수 있는 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